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요즘에? 그죠? 네, 좋으실 거예요. 이제 좀 시장이, 어, 이전과는 다른, 모습, 특히나 이제,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제, 피날레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버블. 제가 이제 버블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버블은, 상당히 강하게 만들어질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예, 버블은 어디까지 가나. 우리가 이제 지금은 즐기면 돼요.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즐겨라. 즐겨라. 하지만 항상 명심할 것이 있어요. 명심. 언젠간 터진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도 또 드릴 겁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되면 마약에 취한 것처럼, 예, 뽕 맞은 것처럼 완전 사람이 이상해질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요. 지금도 좀 이상하잖아, 기분이. 이거 뭐 어마어마한데? 이런 생각이 드시고. 그래서 요 시장 변곡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초단기 변곡. 그래서 오늘은 요 내용부터 먼저 갑시다. 우리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이게 한마디로 표현 딱 되는 것 같아요. 어지간하면 빠지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흐름들이냐. 오전에 매도가 나와.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매도 나오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데 이 프로그램 매도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전일,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은요. 여러분들, 외국인과 기관들은 당일날 결정해서 매매하는 것도 있지만 상당한 물량들은 이미 전일 전일 매도 물량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주문을 넣어놔요. 주문을. 그죠? 그래서 미리 내일 삼성전자, 삼전 2만 주 팔아줘. 2만 주 매도. 방식은 어떻게? 예. 그리고 뭐 평단가는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주문을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침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가 쭉 나오면은 어떻게 되죠? 점심 이후 오후장에 땡겨 올리는 흐름들이 지금 거의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약 후강의 모습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더 진화를 했냐 하면 요즘에는 코스피하고 코스닥 요 두 시장에서 코스닥이 압도적입니다. 이거는 기관 금융투자에서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가지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는 자금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코스피가 내린단 말이야. 코스닥이 5%, 8%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코스피 시장은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가 있었어. 그런데 어떻게 된다? 오후장에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죠? 코스피 시장이 주춤주춤했단 말이야, 지난주에. 주춤주춤했는데, 그때 코스닥은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죠? 어마어마하게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는 누가 다시 전면에 나서고 있다? 코스피 시장이 대형주들이 다시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코스닥을 갖다 땡겨 올리는 거는 금융투자예요. 금융투자. 얘네가 그냥 얘네 한번 해먹을 결심을 하는 거야. 금융투자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융투자는 증권사입니다. 증권사에 자기 계정이에요. 자기 계정. 자기들 돈으로 매매를 하는 거야. 근데 자기네들 돈을 가지고 깨먹을 수가 없으니까 프로그램 매도를 한다고. 프로그램을 돌려요. 프로그램 매매를 돌리는데 이번에는 알로 들어오고 있어요. 알로. 프로그램 매매 안 걸고 지네 계정에서 코스피 갖고 있는 것도 때려가지고 뭘 사고 있다? 코스닥을 사고 있습니다. 벌써 얼마 샀어요? 거의 7조 샀어요. 7조 원 매수. 이런 거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거를 갖다 질러가지고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무조건 바이오죠. 코스닥에서. 왜 바이오냐? 바이오의 시가총액 비중이 40%가 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을 위한다고 치면 바이오가 40%의 시가총액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왜? 이거는 그냥 꿈이거든, 꿈. 예. 저는 그래서 바이오가 그렇게 모르겠어요.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뭐 숫자가 찍히는 게 없어. 근데 뭐 몇 년 뒤, 3년 뒤, 2년 뒤, 뭐 5년 뒤 이런 거 해가지고 꿈꾸는 거거든. 근데 그러다가 없어지는 종목들이 있잖아. 막 신라젠 이런 것들. 아니 그리고 제가 여의도에 있을 때 이 신라젠 관계자들하고 만나갖고 바이오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뇌리에 완전히 박혀버렸습니다. 여의도에 있을 때 뭐 기업 관계자들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전에 한번 얘기했나? 하여튼 이쪽 회사 이 바이오 애들 여기 임원들을 만나면요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안 될 거 알아. 임상을 이게 들어가거든. 안 될 거 알아. 예, 안 될 거 아는데 그냥 하면 된대. 그냥 넣고 사람들이 뭐 아냐. 어? 임상에서 여기에서 유증하고 그죠? 유증. 계속 해먹는 거야. 유증하고 또 뭐 하고 이거 안 되면은 다른 물질. 다른 물질.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제가 바이오를 싫어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바이오가 1순위였어. 바이오. 1순위. 얘가 시가총액이 40%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반도체, 네, 배터리. 이런 애들이 10몇 프로 정도밖에 안 돼. 네. 근데 배터리는 뭐가 달라붙었습니까? 요즘에 로봇에 전고체가 달라붙었지. 로봇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가야 된다. 왜? 로봇이 이렇게 있으면 휴머노이드 로봇에 어디다 저걸 할 거냐? 배터리를 넣을 거냐? 여기밖에 못 넣는다. 근데 얘 여기다 넣으려면 안정성이 되게 중요하고 만약에 공장에 많이 있고 이게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같이 있는 공간에서 터지면 안 된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전고체 배터리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삼성, SDI, 삼스디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고체 관련 애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야.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오늘 반도체가 뜨기 시작했죠. 물론 반도체도 뭐 제가 좋아하는 섹터긴 합니다만 얘도 문제는 있지. 얘는 시클리컬이잖아요. 시클리컬 종목에다가 그 다음에 뭐 천수답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어떨 때는 돈을 엄청 벌다가 어떨 때는 실적이 완전 개판을 쳐요.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주기를 돈다고 사이클. 그 다음에 천수다. 투자, 대기업, 삼전, SK 하이닉스, 닉스, 얘네가 발주를 하지 않으면 얘네 뭐 천수답이지 뭐 얘네 발주 주세요. 저희 발주 주세요 한다고. 근데 얘네까지 올라갑니다. 얘네까지 올라가요. 바이오는 살짝 둔화되는 애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 그래서 뭐 금융 투자가 질르는 거죠. 처음에 바이오 질렀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배터리 질렀고 반도체 질렀고 어제부터 반도체 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상당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실적이 미리 이제 발표가 됐어요. 원래 내일이었는데 하루 일찍 했네. 이거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실적 나오고 실적이 얼마 나올 건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기관 외인들 쪽에서는. 그러니까 얘가 5호장부터 시작해갖고 5호장에 갖다가 질러서 올리잖아요. 그죠? 5호장에 왁 갖다가 질러서 오늘 막 8%대까지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정보가 좀 세긴 센 것 같은데 삼성전자 실적이 대박이 났습니다. 실적 좋다고 그랬죠, 제가. 삼성전자보다 더 좋아. 매출이 작년에 97조, 영업이익이 47조입니다.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어가. 무슨 게임 회사도 아니고, 그죠? 엔터 회사도 아니고, 무시무시한 실적을 냈습니다. 반도체 회사가 영업이익률 50%를 넘긴다? 엔비디아야 뭐야. 대박인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오늘 SK 하이닉스도 세론이 잠깐 터지긴 했어. 세론이 이거 볼게요. 실적이 이때 발표가 됐거든. 이때 발표가 됐어. 이때 나왔어. 자료가 이때 나왔는데 세론이 터졌습니다. 갑자기 뽕 하고 물량이 두드르륵 NXT에서 나왔어. 그런데 이게 거래량 보시면 메인 수급이 아니에요. 그죠? 메인 수급이 아니야. 기관과 외인들의 수급이 아니고 개인들이 때린 거야. 근데 왜 그러냐. 오늘 공시 내용을 보면은 무슨 얘기가 있냐면 자사주 소각이 있거든. 자사주 소각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라는 것들은 뭐예요?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라는 것은 이 자사주를 가지고 SK하이닉스가 뭘 한다고 그랬어? ADR 상장을 한다고 그랬잖아.
그죠? 미국에 ADR 상장을 했다. 해외 시장에. 그러면 ADR 상장을 하면 주가 엄청난 펌핑이 되는데 자사주를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자사주 소각을 해? 그럼 ADR 안 하는 거네라고 기계적으로 매도가 나온 거지. 그런데 이제 공시로 이제 한 번 더 나왔죠. 공시 뭐 보여드려야 되나? 공시 안 보여드려도 되죠. 아직 진행 중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나 추후 공지하겠다. 여기 실적 공시하고 여기 나왔네. 여기 보시면 조회 공시에 여기 ADR이거든. 근데 자사주 이거를 소각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미증시 상장 등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거든. 그러면 ADR 상장을 안 한다는 건 아니야.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ADR 상장을 안 하잖아? 그러면 공시를 이렇게 낼 수가 없습니다. 공시를 이렇게 낼 수가 없어. 확정된 사항이 없다라는 것들은 ADR 상장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시 밀어 올리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SK 하이닉스의 실적은 대박이 났다. 무시무시한 실적을 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슴이 웅장해지는 말씀을 하나 더 드릴게요. 뭐가 있냐면 2026년에요. 올해 글로벌 대기업들 중에서 예상 영업이익이 100조 이상의 기업이 누가 있느냐? 아람코가 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 얘 석유 팔아가지고 뭐 여기저기 투자도 하고 그죠? 아람코,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있고요. 엔비디아가 있고 메타가 있고 아마존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는 삐리삐리해. 얘네는 100조를 예상하는 애들도 있고 100조가 안 되는 애들도 있어. 그 다음에 애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올해 예상 영업이익 100조 이상의 컨센서스가 잡힌 것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 가슴이 웅장해지죠. 그럼 테슬라는요? 테슬라도 맥7인데요. 테슬라는 예상 영업이익이 15조밖에 안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올라가는데 주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이 되냐 한국 시장에서 한국 증시에 뭐야 SK하이닉스가 무슨 100만 원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올라갈 만하죠. 이렇게 비교를 해놓고 보니까 맞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은 실적의 힘으로 갖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실적의 힘.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파동순환 주기를 보는데 제가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잖아요. 근데 얘네를 좀 크게 보면 4계절 이론 있죠. 4계절 이론. 증시 4계절 이론. 4계절 이론도 되게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야. 그래서 뭐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뭐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하면 요 1번부터 2번까지가 겨울이야. 완전 급락한다는 거. 완전 개판친다는 거지. 이때 2022년 생각하시면 돼요. 2022년 이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봄은 뭐냐면 수렴하고 이렇게 돌파해서 밴드 돌파를 할 때도 있어. 그죠? 여기까지가 봄이야. 여름은 언제냐? 눌림목 주고 나서 2차 파동 나오는 거 있죠? 이게 여름이야. 이게 여름. 그런 다음에 얘가 내려와서 21선 내려오고 뭐 20주선 내려와서 여기서 또 박스권 만들고 이러다가 마지막 피날레를 가잖아. 그러니까 정고점 때까지 넘겨버리고 살짝 안착해. 여기는 살짝 안착하는 거예요. 살짝 안착하고 또 쏜단 말이야. 또 내려왔다 또 쏘고 또 내려왔다 또 쏘고. 이게 가을이야. 이게 가을. 이러다가 이제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게 겨울로 들어가는 거지. 겨울. 일로 가는 거야. 일로 가는 거야. 여기 이 박살나는 거. 그런데 이 특징을 보면은 여기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봄에서는 올라갔다가 그죠? 4번, 5번 올라갔다가 돌파가 빡 나왔다가 눌러주는 게 짧게 누르는 애들도 있고 길게 누를 때도 있어. 여기는 매물이 많아. 여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돌파가 여기에서 나왔는데 여기는 뭐예요? 신고가잖아. 신고가. 그죠? 신고가기 때문에 눌림목이 굉장히 짧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눌림목 짧게 나오고 또 가고 짧게 나오고 또 가고 짧게 나오고 또 가고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올라가. 가파르게 올라가서 이제 이 겨울 맞을 준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죠? 앞전에 물량이 어디서 다 털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 소화가 된 거예요. 여기서 다 손바뀜 되고. 그러면서 얘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무섭게 또 눌림목을 짧게 주고 가는 겁니다. 여기서 농사 다 짓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 언제 봤다? 여러분들 다 요즘에 들어오신 분들은 모르시나? 여러분들 이 게임 해봤어요. 많은 분들이. 언제 해봤느냐? 코로나 때. 코로나 팬데믹 때 해봤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여기 보세요. 박살나죠? 1번이야. 겨울이야, 겨울. 아주 혹독한 추위입니다. 여기 박살나잖아. 코스닥도. 그죠? 이게 1번이야.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2번 잡고 3번 잡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4번, 5번. 이렇게 가는 거지. 4번, 5번, 6번, 5번, 6번 가다가 7번 가는 거예요. 7번. 그죠? 보이시죠? 차트 보여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아이씨 왜 다 지웠어 이거. 여기서도 박살나고 짧게 잡고 3번, 4번 여기 돌파하고 계속 눌렀다가 하고 하는 거야. 그런데 앞전에 눌리는 거를 보시면은 여기 요 구간에서 눌리는 구간들을 보시면 꽤나 가파른 하락들이 나온다고. 여기 21선 다 깨잖아. 이만큼 빼. 올라갔다 또 이만큼 빼요. 여기서 또 이만큼 빼. 엄청나게 빼잖아요. 그죠? 이거 되게 아픕니다, 이거. 여기서도. 여기서도 이만큼씩 빼잖아. 그런데 얘가 7번, 8번. 요렇게 7번, 8번. 여기 21선에서 박스권을 가지고, 그죠? 물량 소화, 앞전에 거 물량 소화 다 하고, 가을로 접어들면, 그죠? 7번, 그 다음에 8번, 9번, 10번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서는 눌림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긴 있는데 어떻게? 요만큼 주고, 요만큼 주고, 요만큼 주고, 이렇게 가는 거야, 계속. 여기서도 옆으로 겨. 눌리면 요만큼 줘, 요만큼 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가서 뭘 만든다? 버블을 만들어요. 버블을 만든 다음에 여기가 뭐냐? 이게 2021년. 2021년이고, 그죠? 2021년 중반, 중후반까지 좋았다고. 좋았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제 막판에 코스닥이 더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 코스피는 보세요. 여기 가서 여기를 초과해서 상승을 잘 못해요. 그런데 코스닥은 누구 시장이라고 했어요? 개인 시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개인 시장이에요. 이게 20년, 이게 21년인데, 21년인데, 개인 시장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늦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고점이 만들어져서 코스피는 못 넘기고 있을 때 코스닥은 넘겨. 또 밀렸다가 또 넘겨. 이게 개인들의 힘이야. 개인들이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거지 여기서. 버블을 개인들이 만들어 올리는 거예요. 막판에는.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 증시는 어디쯤 와 있는 거냐. 여기 어디에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은. 여기 어디에 와 있어. 여기. 우리 시장은 요 파동, 요렇게 올라가는 요 파동 어디에 와 있어. 어디 와 있어. 그런데 그 끝은 어디냐? 몰라. 끝은 몰라요. 그래서 섣부르게 여기에서 하방 포지션을 잡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방은 안 돼, 아직은. 예? 물론 기술적 조정, 우리가 이제 초단기 변곡 지표 이런 게 나와서 기술적으로 현금 비중 조금 높이고, 그 다음에 인버스 좀 사고,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우리가 대비를 하는 거고, 현금 100% 현금화, 100% 현금 하다가 분위기 삐리삐리 하면 인버스 30%, 주식 빵 프로야. 그 다음에 인버스 50%, 인버스 70%, 이런 식으로 세팅하는 거는 아니란 말이야.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이제 여기에서 버블 터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는 알려드릴 건데, 그러면, 우리 시장, 지금 시장이 왜 올라가고 있고, 또 조심해야 될 건 뭐냐. 여러분들 지금 즐기면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처럼 즐긴다고 고주 망태가 돼가지고 술 마시고, 니나노 하고, 그러지 마. 그러지 말고, 가만 보고 있어요. 왜 오르고 있느냐. 지금 여러분들 스트레스 양적 완화 진행 중입니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뭐 논쟁을 해. 그럼 뭔 논쟁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QE다. 근데 채권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니다. 논 QE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막 싸워. 막 싸워. 뭐 어쨌든 시장에 돈 풀리면 QE지 뭐야. 양적 완화지 뭐야. 그런데 이 양적 완화를 공식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기사들을 보시면 언제부터다? 언제부터? 10월. 작년 10월 31일부터 연준이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SRF를 통해서 294억 달러, 40조 규모의 유동성을 레포 시장에 투입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레포. 이건 뭐 또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레포 시장이 이때 위태위태했단 말이야. 위태위태했어요. 스탠딩 레포를 통해서 자금을 40조를 한 방에 이제 쭉 밀어 넣었어. 예. 시장의 유동성이 풀린 거네. 그 다음에 25년 12월 12일 예, 이때 뭘 했냐? 월 400억 달러 규모의 단기 국채 매입을 시작을 했습니다. 국채 사고 돈 뿌려주는 거 뭐야? 어? 이거 왜 두 개가 같이 나왔지? 아, 이거 저거를 잘못했네. 수정을 안 했네. 아이, 멍청하게. 자, 단기국채 매입을 했고요. 또 뭘 했냐? 또 연준에서 돈 투입한 거 이외에 미국 정부에서 단기국채 매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있냐면 바이백을 하고 있습니다. 국채 바이백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바이든 정부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국채 바이백 하는 거는 뭐예요? 유동성이 그러니까 유통이 잘 안 되는 묵은 애들이 있어. 묵은 채권들을 정부가 사주는 거야. 네. 정부가 사주고 뭘 주는 거예요? TGA에서 돈을 꽂아주는 겁니다. 네. 꽂아주는 거야. 그건 뭐예요, 그러면? 그게 양적 완화야.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일정들을 보시면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7에서 10년물 국채도 얼마? 40억 달러까지. 그죠? 2에서 3년물 국채도 40억 달러까지.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사주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채권을 사고 뭘 넣는 거야? 돈을, 유동성을 금융기관에 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유동성 지원이야, 유동성 지원. 네. 그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유동성의 힘으로 밀고 올라가는 시장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뭘 조심해야 되냐. 지금 시장에 이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워낙에 우리나라 증시 강하기 때문에 얘기가 안 나와. 근데 1월 30일까지 임시 예산안이 적용이 돼. 그런데 31일부터는 어떻게 할 건데? 셧다운이야. 셧다운입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 될 거냐? 그게 87%까지 올라갔습니다. 가능성. 이게 뭐 미국 베팅 도박 사이트긴 한데 꽤 잘 맞아요. 지금 시장 참가자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전에 셧다운 됐을 때는 어땠었냐? 어땠었냐? 25년 10월 1일에 셧다운이 됐었죠. 최장 43일간 셧다운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 셧다운 됐다고 지수가 바로 빠지진 않아요. 셧다운하고 주가하고 뭐 셧다운 됐다고 주가 빠지고 뭐 이런 메커니즘이 있는 건 아니야. 그런데 보세요. 셧다운 됐다가 밀렸지. 더 올라갔어. 그런데 장기화가 되고 나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문제가 생기냐? 10월 말부터 이때부터 유동성 위기가 생겼거든. 유동성 경색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유동성 경색 얘기. 네. 그래서 갑자기 이 소파 금리가 튀고, 그죠? 그 다음에 스탠딩 레포 신청 자금들이 늘고, 그러면서 시장이 부담을 갖고 엔비디아가 고점 쳤잖아. 이때부터 뻥 빠지고 급락을 했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7% 빠졌나? 8% 빠졌나? 꽤 강한 조정이 나왔어요. 고점 대비해서 상당한 조정이 나왔던 거지. 왜? 셧다운이 장기화가 되면 정부의 지출이 줄고 사람들이 집에 가야 돼.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그 다음에 돈이 지출이 돼야 될 돈들이 있어. 그런데 연방정부가 셧다운 되면 이게 일시적으로 묶인단 말이지.
필요한 데만 뭐 국방이라든지 이런 데만 필요한 데만 준단 말이야. 시장이 부담을 느끼죠. 유동성이 안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셧다운이 만약에 된다고 해서 바로 빠지진 않는데 지금 뭐 IC부터 시작해갖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정책들, 극우적인 정책들이 민주당도 그냥 슬슬슬슬 목줄 잡힌 듯이 끌려가다가 이제 미네소타주에서 2명이 시민이 사살당한, 엑세큐션 당한 거죠. 처형당했잖아. 그러고 나서 분위기가 안 좋아져. 그래갖고 민주당 의원들이 돌아서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서 합의가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셧다운이 또 장기화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시장이 부담이 되고 조정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거 챙겨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나중에 얘기할게. 요거는 나중에. 그 다음에 아니야, 다 그냥 순서대로 하자. 개인들의 매매 변화가 있는지를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뭘 봐야 되냐면 지금 개인 투자들, 이 개인 투자자들이 누구냐? 초보냐? 아니야, 초보 아닙니다. 시장에서 좀 굴러먹던 사람들이에요. 시장에서 좀 매매 좀 하고 굴러먹던 사람들이 이래. 시장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은 뭐밖에 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거밖에 몰라. 응? 에코프로 이런 대형주들밖에 몰라. 아니면 코스피 레버리지 이런 거밖에 몰라. 올라간다니까. 주변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 하고 계속 주가가 5,000포인트 돌파했다. 그러니까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뭘 보고 들어오는 거냐? 나도 사서 올라가는 거 먹어야지라고 들어오는 사람들이야. 그죠? 그런 사람들의 돈이 얼마가 된 거예요? 예탁금이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예탁금. 사상 최초죠. 코로나 때가 76조였나? 이게 고점이었나 그래요. 이때도 역대급이라고 그랬는데 이때보다 더 늘었잖아. 우리 40몇 조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예탁금이 2배 이상 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죠. 그런데 신용잔고를 보시면 신용잔고가 29조 2천억 뭐 29조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죠? 신용이 안 늘어. 지금 29조야.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34%, 32에서 30 예탁금 대비 34% 되던 신용잔고 비율이 지금 29%까지 떨어졌다고. 그죠? 예탁금이 예전에 늘면 신용잔고도 같이 늘었습니다. 같이 늘었어요. 그런데 예탁금이 100조가 됐는데 신용잔고가 안 늘어. 그러면 신용도 못 쓰는 사람, 신용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신용도 모르는 초보들이 지금 시장에 막 들어오고 있다고. 그 사람들은 뭘 산다? 대형주를 산다. 작은 종목을 어떻게 알아? 바이오 종목을 어떻게 알아? 알테오젠의 그 계약을 어떻게 알아? 로얄티 계약을. 그런 거 몰라. 응? 그런데 시장에서 좀 굴러먹던 사람들은 뭘 사고 있느냐? 인버스를 사고 있습니다. 인버스도 아니고 곧버스를 사고 있어요. 이게 시장에서 그나마 거래가 좀 된다는 곧버스 매매 추이거든요. 하나도 빠짐없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곱하기, 그러니까 코덱스 곧버스예요. 개인들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매수하고 있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기관과 외인들도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얘네는 이거를 시장 하락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해지용으로 쓴단 말이에요. 해지용 매매 수요가 훨씬 많아. 그러니까 얘네는 하방으로 베팅하는 게 아니야. 근데 개인들은 해지를 안 하잖아. 그죠? 하방 베팅이 이렇게 있는. 그 다음에 타이거 200 선물 곧버스입니다. 여기도 개인들만 사고 있어요. 개인들만 무지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키움 200 선물 곧버스 얘도 거래량도 얼마 안 돼요. 얘는. 근데 이것도 어떻게 찾아가가지고 이걸 사고 있어. 개인들이. 계속 누적으로 지금 증가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라이즈 200 얘도 거래량이 얼마 안 되는 애들이야. 그런데 여기도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 물타기 하고 있는 겁니다. 물타기. 그래서 지금 SNS나 뭐 어디 뭐 종토방 이런 데 가면 그 뭐 트럼프 감사합니다. 뭐 우리 관세 25% 올린다고 했을 때 오늘 나 대출 받아서 아니면 내가 적금 깨갖고 인버스 물 탄다 하는 글들이 꽤 많았습니다. 정신 나간 거죠. 그죠? 제가
레버리지, 곧버스 이런 거는 물 타면 돼? 장기로 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1주에서 2주에서 끝내야 돼. 1주에서 2주 정도 이상간에 끝내야지 계속 그냥 녹는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려는 게 이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여기서 손절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손절. 그러니까 주식밥을 좀 먹었던 사람들이 여기에서 더 이상 못 버티고 손절하고 어디로 가? 레버리지로 갑니다. 레버리지로 이동해서 상방 베팅.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다 날렸어. 싹 다 말아 먹었어. 그죠? 전 재산을 날아 먹었어. 아니면 상당한 손실을 보고 그나마 주식 있던 거 이 돈을 해갖고 나 레버리지에 미수, 풀, 몰빵 간다 라고 해서 일로 쫙 들어올 때가 있다고. 그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때. 그게 언제냐 이거야. 그게 언제냐면 이런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야. 이렇게. 상승 각도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팔라지거든요. 상승 각도가 가팔라져. 그러면 개인들은 절대로 못 삽니다. 이런 상승 각도가 나올 때 개인들은 못 사. 죽어도 못 삽니다. SK하이닉스 지금 사야 돼, 안 사요? 지금 사야지. 사야지. 먹을 폭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에 남은 게 요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하더라도 SK하이닉스 사는 게 정석이야, 지금은. 그런데 못 산다고. 사람들이. 그럼 언제 사느냐? 얘가 이렇게 슈팅 빵 나오고 나서 눌러줄 때 이런 구간에서 사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또 뭘 사기 시작해? 레버리지를 사기 시작해.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뭐 이게 상승 1파고 상승 2파니까 이거 나왔다 이거. 상승 1파 나왔고 그죠? 조정파 나왔고 두 번째 상승 나왔고 조정파 나왔고 세 번째 상승은 더 강할 수 있어. 근데 이거 먹어야지 그럼 레버리지 여기서 산다고. 이렇게 삽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외인과 기관들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저거 하는 거지. 물량을 떠넘기는 거죠. 그죠? 그게 뭘로 할 수 있다? 뭘로 할 수 있다? 개인들이 레버리지로 지금처럼 비이성적으로 인버스가 아니고 레버리지 반대 포지션을 잡아 가는 구간이 나오면 그때 조심해야 된다 이거야.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실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지난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출 증가율 둔화되는 게 언제라고 그랬어요? 수출 증가율 둔화되는 게 요때다. 응? 요때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반 이후 26년 중반 정도에는 여기서부터도 튀었잖아요, 여기. 그죠? 지금은 뭐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YOY는. YOY 얘랑 비교하는 거야. 1월달 얘랑 비교했고. 그죠? 그 다음에 얘랑 비교하고 다음 달에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는 괜찮아. 왜? 역성장을 했었으니까. 그죠? 6월달 이때 문제야. 여기서부터. 그러면 수출 증가율이 꺾이기 시작한다. 여기에 또 하나 반도체. 삼전 SK하이닉스 실적이 막 150%, 200% 이렇게 늘 거거든. 2분기까지는. 근데 그 다음부터는 30%, 20%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YOY로. 그죠? 그래서 이거를 잘 보고 있어야 돼. 이 추이를 잘 보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즘에 달러가 약세로 가는 거 아세요? 뭐 이거 말은 많습니다. 뭐 연준하고 BOJ에서 레이트 체크하면서 레이트 체크는 제가 저기 설명해놨어요. 저 브리핑 글에 레이트 체크하면서 개입에 나선다. 개입에 나섰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뭐 일각에서는 유럽에서 달러 공격 들어갔다라는 얘기도 있어. 근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찌됐든 달러가 약세로 전환하고 있어요. 그죠? 달러 약세 전환. 그러면 줄을 그어봅시다. 이거거든. 자, 보시면 깼어요, 안 깼어요? 잘 안 보이나? 다시. 좀 얇게 해서 줄을 그어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이 추세선 하단, 이 장기 추세선이란 말이지. 이 하단을 깼어요, 안 깼어요, 지금? 깼습니다. 깼죠? 그래서 얘가 더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시장에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습니다. 한국 시장은 전통적으로 달러가 약세로 가면 지수는 오릅니다. 달러가 강세로 가면 지수는 아주 가파르게 박살나요. 네? 그죠? 이때는 리먼이었지. 리먼 사태. 달러가 약세로 가면 올라갑니다. 그죠? 올라가요.
달러가 강세로 이렇게 가버리니까 못 가고 지금 이때 이 박스권은 가져간 거야. 그죠? 근데 달러가 고점을 치고 약세로 가니까 올라가. 달러가 올라가니까 박살나. 그죠? 달러가 약세로 가니까 올라가. 달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올라간 거는 뭐 거버넌스부터 시작해갖고 새로운 정보, 뭐 증시 부양책 이런 것들, 또 반도체의 실적 개선 이런 것 때문에 초과 상승을 하긴 했지만 지금은 달러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야. 그죠? 올라갑니다. 그런데 얘가 어느 순간 내려갔다가 올라갈 거야. 왜? 달러 스마일이라는 게 있거든. 달러 스마일. 달러 스마일. 네, 이게 이제 어디까지 언제까지 통할지는 모르겠는데 시장이 글로벌 경기가 안 좋고 미국 경기도 다 박살났어. 그래가지고 막 시장 분위기가 이상해. 그런데 달러가 강세로 갈 때가 있어요. 왜? 아, 그나마 안전자산은 달러야. 달러를 산다고. 그럴 때가 있어. 그래서 얘가 달러가 이렇게 튀어 오르게 되면 시장은 아작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고 있는데 달러 강세로 가냐 안 가냐 추세적으로 이거를 보시면 돼요. 그죠? 또 한 가지. 나 이게 제일 걱정이 되는데 이 내용이 언제 저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언제 그 매스컴을 타고 월스트리트에서 메인 뉴스로 올라올지 그걸 잘 모르겠어. 근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미국이. 미국 GDP 성장률이 5.4% 이렇게 나오잖아요. GDP 나오에. 그죠?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그 미국의 그 GDP 계산 방식하고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우리나라는 실제로 분기별, 그죠? 1분기, 2분기 이렇게 가면서 실제로 성장한 수치가 나오거든. 수치. 근데 얘네는 예상이야. 지금 이 상태로 만약에 4개 분기를 지나면 1년이죠. 1년 지나면 몇 프로 성장할 것 같아? 5.4% 성장할 것 같아.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GDP 나오라고. 얘네 산정 방식은 그래요. 우리는 실제로 늘어난 거고, 얘네는 지금 이만큼 늘었어. 근데 앞으로는 몰라. 앞으로는 얼마나 늘지 모르겠거든. 그런데 이만큼 늘었으니까 이거 곱하기 4를 해보니까 대충 5.4% 나올 것 같아.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그래서 미국의 GDP 성장률이 5.4%다 대단할 수 있지만 이게 예상치예요. 예상치야. 그런데 GDP 성장에서 GDP에서 그건 뭐 중학교 때 나오는 거니까 GDP는 뭐다? 정부 지출, 가계 지출 더하기 수출 빼기 수입 더하기 투자 이거거든. 이건데 지금 미국이 GDP가 올라가고 있는 거는 왜 올라가느냐? 요 마이너스 하는 거 있지? 요 수입이 확 줄었습니다. 수입이 줄어서 GDP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거야. 좋은 게 아니죠. 그죠? 그 실제로 미국의 리테일 세일, 소매 판매 YOY로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소비가, 소매 지표가 죽고 있어. 미국은 소비가 얼마예요? 70%. 되게 중요한 거야. 소비가 줄고 있어.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부동산이 지금 문제거든, 부동산의 공실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4분기께 지금 안 나왔거든? 4분기께 안 나왔는데 올라가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 부동산은 터지면 뭐가 된다? 신용 시스템 리스크야. 뭐? 리먼. 그죠? 리먼 사태가 이것 때문에 부동산 때문이잖아. 그래서 미국의 경제 지표는 되게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인플레이션이야. 인플레이션이 지금 나는 그 수치를 못 믿겠는데 지금 이렇게 잡혀있거든? 이게 이제 아마 유가 때문에 이제 잡아놓은 걸 수도 있어요. 유가 안 올라가고 있잖아. 그런데 올라간다니까? 과거에 인플레이션이 한번 튀었다가 내려왔어. 잡혔어. 안 튄 적이 없어. 안 튄 적이 없어요. 인플레이션이 한번 튀잖아요? 내려왔다가 안 튄 적이 없다니까? 잡았어. 안 튄 적이 없어. 다 그렇습니다. 네. 두세 번씩은 더 튄다고. 그런데 지금 미국의 수치는 이렇지만 미국 현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답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어. 그래서 이게 튄다. 이게 만약에 튀어서 막 3% 넘어가고 3.5 뭐라고? 4.0은 안 됐는데 3.9야. 이러고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금리 인상이야. 금리 인상. 금리 인하를 지금 다 바라고 있지만 금리 인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죠? 이런 것들이 올해 들어서 버블을 터지게 만드는
요인 아니면 버블이 터지는 징후를 보여주는 요소들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체크해 보세요. 매일같이 체크할 필요도 없어요. 매일같이 체크 안 하고 그냥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씩만 체크하면 돼. 아니면 우리 텔레그램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 듣고 있으면 돼. 아시겠죠? 요거 정도는 알아두셔라. 알아두시고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즐겨야지. 그죠? 지금은 즐겨야지. 정방도 오늘 뭐 코멘트도 뭐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아씨 이거 왜 이래. 코멘트도 뭐 많이 안 했어. 많이 안 했습니다. 그냥 이러고 있으면 되는 거죠. 지금은 즐기셔라. 오케이? 즐기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장에 물어보셨는데 내일 세론 터지는 거 하나는 막았죠.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세론 터지는 거는 오늘 이제 선박을 했고 이제 내일은 뭐 한번 또 뭐 똥 갈 수도 있겠지. 그죠? 똥 갈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제 걱정은 뭐냐면 이거예요. 걱정은 지금 우리 시장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 시장 변곡 지표는 지금 살짝 올라가거든 다시. 근데 룸이 많이 남았어요 여기 위에. 그죠? 여기까지 룸이 꽤 많이 남았어. 우리가 여기가 이제 고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가 과일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상당히 많이 남았어. 그런데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얘가 문제야. 얘는 초단기 변곡 지표인데 코스피는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거든. 이제 여기 돌리기 시작하죠. 얘도 룸이 많이 남았어. 이런 데서 우리 막 배팅 들어가잖아. 그죠? 이런 데서 요런데 요런 데서 배팅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상승을 하더라.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룸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그러나 코스닥을 보니까 너무 질러놨네. 그죠? 너무 질러놨어요. 거의 지금 7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올라왔어. 이만큼 올라와 있어. 그럼 얘는 내일 한번 더 오르면 완전 과열권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기 80에서 90선 여기까지 올라갈 거야. 그러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조금 더 유리할 시장이 조만간 올 수도 있겠다. 요것만 이제 생각을 해 놓으시면 되죠.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고 즐기세요. 그냥 계속 쫓아가시면 됩니다. 시장도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까? 그리고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시장에서 차트 분석의 의미가 있어요? 눌림목이 어떻고 이평선이 어떻고 의미가 없어요. 이건 그냥 따라가는 거야. 주포들 마음대로 그냥 지금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보세요. 여기에서 뭐 지나고 나니까 5일선 지지하고 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그냥 돈이 언제까지 들어오냐 그거지. 이런 장에서는 차트로 분석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시키는 대로 시장에서 매수 들어가는 대로 쫓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외인들 시간에서 순매수 돌렸죠? 아마 하이닉스 거예요. 그죠? 다만 이제 까리한 게 이게 수익 실현 뭐 미결제 약정을 좀 봐야 되겠지만 선물 오늘 매도 1조 5천억 나왔고 콜옵션도 대거 수익 실현했습니다. 콜옵션 수익 실현 이빠이 했고 그죠? 풋옵션 또 이빠이 샀고 그래서 파생 쪽에서도 한번 또 내일 뒤통수 때릴 가능성도 있겠다 이 생각은 하고 있어요. 추격 매수는 하면 안 되겠지 내일은. 선물 애들 때문에 선물 옵션 애들 때문에. 그래도 지금은 메인 수급은 상승이다. 상승. 그리고 뭘 봐라? 이거를 봐라. 네. 가슴이 웅장해지는 거죠. 우리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유가 있다니까.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예상력 100조 이상의 기업이 사우디 하나, 미국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미국이 6개인데 우리가 2개나 돼. 시장이 올라갈 만하다. 아시겠죠? 저 지표, 이 지표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지표? 이 지표는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들어서 매일같이 제가 로우 데이터 긁어서 엑셀로
만들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그래서 이거는 텔레그램 들어오셔갖고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그죠? 아, 이 초단기 변곡 지표 이거는 정방 컨텐츠로 정방에서만 보여드려요. 오늘은 방송이랑 그냥 잠깐 보여드린 거고.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고 오늘 행복하게 쉬시고 그다음에 내일 또 우리 좀 편안한 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내일은 조금 위아래 변동폭이 좀 있을 수 있다. 요거는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가보자고요. 그리고 주변에 주식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 우리 무료 방에라도 들어와 계세요. 이거 나중에 맞으면 이번에 올해 두드려 맞으면 올해 시장 조정 나오면 작년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조정이 심하게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막 물 타고 뭐 하고 반등 나올 것 같아요. 뭐 그러면 안 돼요. 상상 이상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거는 항상 마음에 두고 있어라. 근데 그게 언제냐? 올해 중반 지나가면서부터는 진짜 조심하자. 이 얘기는 제가 맨날 할 겁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게 진짜 위험한 조정이구나. 그래서 막 상승에 취해가지고 이상한 짓 안 하게 됩니다.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쉬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5, 4, 3, 2, 1. 끝. 안녕.